안녕하세요. 오리온스타 프로퍼티의 자스민 김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주변에 궁금점을 좀 모아 보니까요. 네. 예를 들면 시드니에 살면서 다른 주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드니 집값이 비싸다는 그런 이유겠죠. 네. 그래서 다른 주 매물을 볼 때 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사실 정보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링크? 그럼 아니, 저희 유튜브에도 주정부마다 개발 계획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링크를 걸어놨고 그런 것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시드니가 너무 비싸서 음, 다른 주도 조금 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가 이제 시드니가 아니고 다른 주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됐다. 뭐 대학을 그쪽으로 간다든지 직장을 그쪽에 잡았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뭐 해외에서 한국에서 지금 호주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은 꼭 시드니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시드니 걸 사시려면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조금 이제 적은 투자 금액으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주를 많이 보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가 있고 유닛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하우스를 이제 보시겠다 그러면은 지금 2019년, 2020년 해서 시드니는 지금 하우스의 평균 가격이 한 1밀리언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드니에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여기서 사시는 분들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1밀리언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 이상이 지금 평균 가격이지만 어쨌거나 시드니 전체를 다 평균 가격을 냈을 때는 1밀리언이 조금 넘는 게 지금 평균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룸 정도 이제 한국에서 말씀하신 아파트 이쪽에서는 또 아파트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를 시드니에서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한 68만 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제 멜번인데요. 멜번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시드니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긴 하지만 80만 불 정도, 81만 8천 불 정도가 지금 평균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에는 투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50만 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싼 데가요, 의외로 캔버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리스번 정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펄스나. 왜냐면 이제 도시 규모로 봤을 때. 그렇지만 캔버라는 시드니에서 이제 차로 3시간 정도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이제 캔버라가 가격이 스트롱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캔버라에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다 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팬데믹 터지고 나서부터는 캔버라가 좀 많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의 메디안 프라이스가 평균 가격이 한 72만 불 정도, 멜번보다 살짝 저렴합니다. 그리고 유닛 가격도 의외로 투베드룸이 44만 불 정도가 평균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 하면 떠올리시는 좀 신부 같은 주가 이제 퀸즐랜드가 될 텐데 골드코스트가 있고 브리즈번이 있을 텐데요. 그쪽에 지금 하우스 평균 가격은 캔버라보다는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가격대가 55만 불 정도가 평균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룸 유닛 같은 경우에는 36만 불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펄스가 퀸즐랜드하고 가격이 비슷해서요. 하우스가 52만 불, 그다음에 유닛이 34만 불 정도가 평균 가격이에요. 아마 이제 이거 편집하면 제 옆으로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차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인터스테이트 쪽에 가격대가 이러하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제 내가 이제 투자 금액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도시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사실 부동산은 연방법이 물론 뭐 있겠지만 사실은 주별로 부동산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조건들이 다른데 우리가 시드니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혹시 다른 주에 좀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는 곳이 있나요? 제일 좀 다른 주하고 특별한 점이 많은 도시는 캔버라예요. ACT 주가 네. 좀 많이 특별하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탬 듀티 같은 경우에 집을 사실 때 내셔야 되는 세금인데 일단 뉴사우스웨일스는 집값의 한 대략 4%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가 살짝 비싸거든요. 계산을 해보시면 5%에 근접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별로 스탬 듀티가 조금씩 다른데요. 캔버라가 스탬 듀티가 제일 싸서 스탬 듀티는 구매 가격의 2% 정도만 스탬 듀티를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아니면 해외에서 사시더라도 이제 스탬 듀티가 많이 절약이 된다. 세금을 덜 내셔도 된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다른 주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시고 한국에서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사신다든지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도 이제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을 사시면 스탬 듀티 말고 서차지라는 다른 또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8%, 네, 그다음에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7% 이렇게 또 추가 이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드니에 내가 이제 구입을 한다. 이제 영주권자나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이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입을 한다 그러면 한 12% 정도를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서차지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지금 캔버라거든요. 그래서 캔버라가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하고 동일하게 2% 스탬 듀티만 내시면은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서차지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스탬 듀티를 내시고 나중에 이제 호주는 집을 사면 살수록 세금을 돌려주는데요.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걸 적용을 할 때 첫 해부터 스탬 듀티를 또 텍스 클레임 하시는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또 유일하게 또 ACT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캔버라가 그게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런 이유로 요즘 해외 투자가 캔버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캔버라 매물을 문의 많이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캔버라 매물이 언제부턴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그럼 그 캔버라의 특징이 있어요? 네. 뭐 렌트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런 렌트가 공실률이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낮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렌탈 힐드라고 하죠. 집값 대비해서 들어오는 렌트가 굉장히 셉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집값 대비해서 렌트를 한 4% 정도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 5%에서 많게는 7%까지 렌트를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렌트에서 이제 돈이 남는 구조로 그렇게 이제 운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주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혹시 한국에 비해서 몇 배로 큰지 알고 계세요? 호주 땅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5,000배? 77배 커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크게 너무 늘렸. 너무 편집해 주세요. 이 대륙국가잖아요. 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77배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는 이제 생각하실 수 없는 범위의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전국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가능하지만 호주는 그런 일기예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팬데믹 터지고 나서는 지금 각 주마다의 이동도 다 셧다운이 됐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멜번이 제일 코로나가 좀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 멜번으로 정말로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셧다운이 돼서 이제 주와 주 간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타즈마니아도 여태까지 셧다운 됐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코로나가 번복이 되면은 다시 또 그게 또 차단이 되어서 주하고 주 사이의 이동이 힘들어진다.
그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 비교적 이제 근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심리적으로. 드라이브로 3시간만 가면 되고요. 근데 캔버라하고 이제 다른 주지만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도 주간에 그 이제 셧다운에 캔버라하고 이제 시드니는 비교적 다른 주에 비해서 이제 그 소통이 원활하다. 예, 그리고 이제 가고 오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 이미 집이 있으시거나 투자용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자기 집이 있고 뭘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시드니가 너무 비싸고 다른 주를 사고자 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팬데믹 터지면서 셧다운되고 가볼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해외에 이제 다른 주에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캔버라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가고 싶을 때 하루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해외 바이어들은 뭐 압도적으로 아무래도 서차지가 없는 거, 예, 그리고 호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AN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예, 그런 이제 학교가 이제 캔버라에 있고 연방정부, 주정부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보면은 모든 주를 통틀어서 이제 캔버라가 제일 주 소득이 높습니다. 예, 같은 이제 공무원들이라도 그쪽이 조금 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팬데믹 터져가지고 지금 좀 렌트가 불안정해서 투자를 하기에 좀 렌트가 잘 들어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테넌트의 직업이 스테이블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서 이제 좀 그런 걱정도 덜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캔버라가 꽤 관심이 가는 지역이긴 하네요. 네, 뭐 요즘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거의 이자는 이제 더 이상 뭐 바라볼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럼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밖에 갈 데가 없는데 또 부동산을 하기에는 또 이제 시드머니가 너무 커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근접하기 좋은 예. 그래서 지금 원베드룸이면 뭐 한 30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 투베드룸은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로 또 렌트가 뭐 한 6%, 7%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운용을 하시기에 해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